미래 모델링 제1장 책임. 오직 당신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바로 당신이다. 생각은 물질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알고 있지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행동보다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 삶에 더 자주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단지 생각의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자주 책망합니다. 뿌리 뽑아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문제는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규칙은 페라리의 시동을 걸어주는 자동차 키와 같습니다. 페라리는 우리가 계획한 바로 그 길을 달려서 빠르고 안전하게 최종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이처럼 당신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든 틀고 어떤 길이든 통과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단 한 가지 확신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 현실은 내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든 결과이다. 이 확신에 근거했을 때 우리는 지금껏 겪어온 모든 불운과 비극이 우리의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에 따라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모든 호의와 성공, 행운의 순간들도 우리의 긍정적 생각, 친절한 행동, 그리고 꿈 덕분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불행에 빠뜨린다. 그러나 여기에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오직 당신만이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부정적 순간을 떠올리고 어떤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이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추적하세요.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당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 삶의 긍정적 순간들도 추적해보면 당신이 꿈꿨던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진작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문제는 자기 문제의 진짜 이유를 직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자신을 제외한 주위의 모든 것을 탓합니다. 한 아이가 의자에 부딪히면 부모는 이렇게 말하지요. 의자가 나빴네. 혼내줘야겠어.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의자에 부딪히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이가 유치원에서 피멍이 들어 돌아왔다면 많은 부모가 그들의 아이를 싸고 돌며 다른 애들을 문제거리로 탓합니다. 그로써 아이들은 일찍부터 모든 일의 책임을 다른 아이에게 떠넘기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이 어떻게 다른 아이를 성나게 해서 이런 상황으로 몰아갔는지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 문제와 관련된 죄의식을 전가합니다. 그러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 만약 가족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은 악한이 되고 오직 그만이 달탄양이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돈 문제든 가족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간에 먼저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두려움과 확신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억의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당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연습으로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채기만 하면 우리는 금세 그것을 떼어내서 문제를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제는 이미 잊은 채로 지금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은지를 그저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탓하기란 얼마나 쉬운지요.
참으로 속 편하게 사는 방식이지요. 그 어떤 것에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친구들에게 당신의 기분이 상했다고 불평합니다. 당신은 동정을 얻어냄으로써 행복해하며 관심을 받음으로써 즐거워합니다.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철없는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지요. 그러므로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책임지세요. 당신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을 면밀하게 관찰하세요. 더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고 선한 의도를 가지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당신이 진정 원하는 종착지를 향해 정확히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운명론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계세요. 운명이 그런 당신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절대 수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세계 수영 챔피언이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고 있죠. 그는 운명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곧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올림픽 챔피언위원회가 들이닥쳐 이제 당신은 세계 수영 챔피언입니다. 이 메달은 당신 것입니다. 하고 말해줄 테니까요. 또는 집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왕자님을 기다리는 소녀도 있지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아파트 7층까지 백마를 타고 올라온 왕자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말해줄 테니까요. 운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운명만을 믿습니다. 미래는 어떤 틀에도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새하얀 종이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삶을 창조하고 원하는 존재가 되고 무수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니 그저 꿈꾸고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의 삶이 깨끗한 백지라고 상상하라. 그 위에 당신이 바보라고 쓴다면 그것은 절대 행복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깨끗한 벽지에 행복, 사랑, 기쁨, 무지개, 미소, 풍요라고 써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라.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백지 위에 바보라고 적고는 그것을 지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문제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늘 뭔가 불만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이 바로 그런 생각에 의해 창조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태도는 오직 더 많은 문제와 부정적 사건을 안겨줄 뿐입니다. 당신은 과거로부터 낡은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깨끗한 백지 위에 칠함으로써 그 그림을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지를 훤히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며 전차를 타고 가는 중이다. 마누라는 멍청하고 친구들은 못됐고 인생은 똥 같고 돈은 없고 건강은 엉망이지. 그 남자의 뒤에서는 솜털로 뒤덮인 커다란 날개를 가진 거대하고 아름다운 천사가 크고 하얀 공책을 펼쳐 아름다운 펜으로 그 생각을 받아 적고 있다. 그 천사는 생각한다. 참 이상한 소원이기도 하지. 그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소원만 날마다 반복하다니. 제대로 부탁만 한다면 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듯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자각과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흰색과 검은색을 칠합니다. 대개는 주로 검은색을 쓰지요. 왜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자유롭게 쓰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에 무지개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이 양 손바닥에 물감을 가득 묻힌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깨끗한 벽지 위에 선명한 손자국을 남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손에 물감을 묻히고 역사책을 꺼내 역사 속에 당신의 자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삶의 색깔을 더함으로써 전혀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책임과 더불어 시작합니다. 동양에 그런 경구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소망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이지요. 실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름답고도 비극적이었던 내 사랑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 있죠. 어쨌든 그 일 또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 관계의 역사는 그보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요. 일찍부터 내 안에는 배신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뒤에 정말로 사랑에 빠졌을 때 어릴 적부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그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습니다. 나는 정확히 내가 두려워했던 그대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의 기미가 보일 때 나 역시 처음엔 그녀 역시 그렇고 그런 여자였어 라는 생각부터 떠올랐습니다. 애인을 배신한 여자에게 덧붙일 수 있는 낱말들은 바다만큼이나 많죠. 사람들은 흔히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니까요. 신께 감사하게도 그전부터 나는 나 자신을 단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여러 해에 걸쳐 키워왔던 두려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배반할 거야. 그 두려움이 결국 물질화된 것이라는 쓰디쓴 진실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랬듯이 배움이 주어졌을 때 가슴 밑바닥에서 신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이 예외 없이 물질화되는 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요.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멋지게 다루지 못했고 그래서 당연한 결과를 얻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 그러나 또한 행복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전력 투구하느냐,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사람이 많으리라 확신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잘 살펴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새로이 관계를 맺을 때 옛날의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배반하고 다투고 치고받고 상대방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떠는 등등의 온갖 부정적 사건을 새로운 관계에 끌어옵니다. 그래서 반년만 지나도 새로운 관계는 이미 오래 묵은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으시다고요?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창조한 주인공이 바로 자신임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여자들은 더 멍청하다거나 남자들은 다 못된 배신자라고 여기기 마련이지요. 당신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저 책임을 지는 것과 옛 패턴을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과거로부터의 모든 두려움을 버리세요. 눈앞에 깨끗한 백지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세요.
똑같은 그림으로 백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아름다운 것을 그리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그에 의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은 아름답고 따뜻한 이성과 사귀고 결혼하고 부를 얻고 행복을 누리고 번영할 것이다. 물론 당신 자신이 노력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두려움과 의심의 프리즘을 통해, 즉 신념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삶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은 호색한과 바람둥이만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들만 만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천성이 매우 착하다 해도 당신의 프리즘에 의해 그는 당신 앞에서 호색한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살기 시작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책임지세요. 문제거리를 창조하고 싶지 않다면 창조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내가 나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터득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인식을 확 뒤바꿔 놓고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힘들지 않았고 아무리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도 어려움이 없었죠. 나는 이 이야기를 늘 기억했고 그로써 늘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우화 하나. 우화 하나. 오래전에 한 현자가 살았다. 이웃들과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왔다. 모두가 적절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어느 질투심 강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다. 내가 그를 비웃어줘야지. 그는 나비 한 마리를 잡아서 두 손에 담고 현자에게 갔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내 손 안에 있는 나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물어봐야겠다. 살았다고 대답하면 주먹을 쥐어 그것을 눌러버려야지. 그러면 모두가 그 현자가 틀린 걸 알게 되겠지? 죽었다고 대답하면 나비를 날려보내야지. 그러면 또한 모두들 그가 잘못 짚은 걸 알겠지. 그는 현자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보이고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겠지요? 자, 내가 가져온 나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맞춰보시오. 현자는 그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모든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전부가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환경과 친척과 지인이 어떻든 집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지요. 신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며 어떠한 소망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 지지해 줍니다.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는 당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당신 손에 쥐고 깨끗한 백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 또는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여기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노예 상태에서 당장 빠져나오라. 혹 당신은 그게 싫어서 끊임없이 변명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보다 노예 노릇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없는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당신의 삶 속에 경이로움을 허용하세요. 그러면 문득 당신은 자신의 삶이 신의 도움을 받아 창조된 온통 경이로 가득 찬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은 당신이 터프가이이기 때문에 당신의 차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에고의 기림으로 경이로움은 곧 사라지고 고통이 들어차게 됩니다.
신이 큰 사랑으로서 당신을 위해 베풀어 주었기 때문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가슴 밑바닥에서 소망하고 요청했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했던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각을 물질화했습니다. 즉 스스로 문제거리를 만들므로써 정확히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을 얻었지요. 나는 20살이었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 여유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사업을 벌였습니다. 나는 친구와 동업을 시작했고 돈을 빌려 그 사업에 투자했지요. 돈과 아이디어가 내 것인데다 나는 시간을 자유롭게 쓰길 원했기 때문에 나는 사업주로서 친구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친구 사이라서 공식 서류를 작성하진 않았지요. 나는 진심으로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 친구가 사업을 잘 운영할 것이고 나는 관리만 하면 되니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라고요. 그런데 내 친척들과 지인들은 늘 그렇듯이 그들의 두려움을 내게 전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널 속일 거야. 넌 걔를 잘 모르잖니. 여러분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저 그런 말들이지요. 우리의 사업 그리고 나와 그 친구의 사이는 내가 친척들의 말에 귀가 쏠려 그를 의심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정말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 말대로 이 친구가 나를 배반하면 어떡하지? 자,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신이 그의 권능을 내게 확신시켜주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빠짐없이 물질화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두려워했던 그대로를 돌려받았지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이 예외 없이 물질화되는 경험을 주신 신께 감사하면서 말다툼이나 주문 없이 그 사업과 친구를 둘 다 미련 없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로써 나는 더욱 강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모든 상황은 우리가 창조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오직 지혜와 강인함과 경험만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나중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이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 미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두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불행히도 사람들은 자신의 오염물을 이웃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통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또 끊임없이 자신의 불운한 프로그램과 두려움을 전염시키고 나누어 줍니다.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그 모두를 빨아들이지요.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는 도대체 그 프로그램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의아해하며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매 순간 당신 자신의 생각과 말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과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미소를 나눈다면 당신 주변은 운 좋고 행복한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나눈 그것을 빨아들이고 당신이라는 비옥한 땅 가까이에서 그것을 키워낼 것입니다. 조언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그들이 내 인생의 그림을 덧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래에 나는 샤먼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보려고 페루 밀림에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멋진 조언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얼마 전에 바로 이런 밀림에서 두 사람이 표범한테 잡아먹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표범이 때때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그 두 사람처럼 내 인생에서도 표범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꺼내서 내게 겁을 주는 것일까요? 나는 의식적으로 내 인생을 그립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임을 압니다. 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니까요. 그러니 다른 이들의 경험 때문에 지레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경험을 끌어당겼는지를 모릅니다. 쉬지 말고 당신만의 실험을 계속하세요. 인생에서 끊임없는 창조가 일어나게 하세요. 당신 자신의 인생만이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해내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뭔가 어그러진 게 보인다면 먼저 나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유발했는지를 자문해야 합니다. 답을 알았다면 그저 그 생각을 바꾸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선택한 대로 풀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그 어떤 마이너스도 거기에 작대기 하나만 보태면 플러스가 된다. 그러나 오직 당신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당신은 선택의 순간마다 자신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실까? 홍차를 아니 포도주를 마실까? 지하철을 탈까? 택시 아니 버스를 탈까?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질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불행해질까? 나는 당신이 습관처럼 행동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의식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정확히 배우세요. 그럴 때라야 비로소 당신은 행복합니다. 그냥 해보세요. 자신에게 운명론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전에 해봤던 방법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방법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믿고 안 믿고는 나중의 일이고 일단 실험해 보세요. 흔하디 흔한 책임 전가의 한 유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사람들에 관한 환상을 부풀리면서 그들에게 매달려 왔습니다. 즉, 점쟁이 혹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말입니다. 나 또한 문제가 많았던 시기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용한 할머니에게 가서 나 대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부탁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직관적으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지가 약해져 홀로 서지 못하고 나 자신의 태도와 행위에 책임을 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바란 대로 경영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점쟁이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은 당신 차의 운전대를 낯선 이에게 어쩌면 술에 취했을지도 모르는 운전수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적지를 모르니 그 여정에서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알 수 없지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이 나 대신 결정하게 하고 나는 그들이 가라는 대로 가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부정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들은 실제로 종종 그럽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들이 가리킨 대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프로그래밍할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할머니 점이 꼭 맞았다고 떠들겠지요. 스스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목적지까지 살아서 사지 멀쩡하게 도착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내가 세미나에서 만났던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 7년 전에 점쟁이가 종이에 어떤 문양을 그려 부적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 부적을 잃어버리거나 버린다면 그녀의 아버지가 목매달아 죽게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요.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녀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녀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7년 동안 두려움에 짓눌려 살면서 그 종이 쪼가리를 한시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점쟁이가 그녀 자신의 목숨은 그녀의 손에, 그리고 그녀 아버지의 목숨은 그녀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고 했다면 그건 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바로 그 세미나 자리에서 그녀는 그 부적을 주저없이 태워버렸고 자기 자신을 그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술 취한 운전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얼마나 더 많은 오물을 당신 인생에 뒤집어 써야 마침내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것인가? 물론 당신이 믿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그들이 당신을 위해 당신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신이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히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바라는 대로 창조하세요. 스스로 특별한 사람이 되세요. 당신의 인생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당신인데 자신이 인생의 화가인 줄 알면서 굳이 점쟁이에게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또 하나의 본보기가 있습니다. 불운한 내 친구 마법사의 이야기이지요. 그녀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녀의 엄마가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딸은 40살에 일찍 죽을 거요. 엄마는 깜짝 놀라서 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딸은 자신이 40살에 죽게끔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그 예언을 기억해냄으로써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유지시켜 왔죠. 이제 갓 20이 넘었으니 아직은 시간이 있지만 점쟁이로부터 주입된 그 프로그램은 아직 유효하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과연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아니면 그 낡은 프로그램을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당신 인생을 독립적으로 만들어가는 편이 나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모두 책임과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에게는 늘 선택권이 있습니다. 어디로